밤새도록 온실에서 꽃을 가꾸느라 피곤에 지친 강태풍은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모스 한 다발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 안 서서 졸던 강태풍의 머리가 앞에 서 있던 여자. 오미선의 어깨에 툭툭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강태풍은 그때마다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 여자 오미선은 강태풍을 자꾸만 쳐다보게 됐어요. 겉모습은 완전 날라리 패셔니스타 같았거든요. 화려한 옷차림에 독특한 헤어스타일. 그런데 이 남자 할머니한테 자리도 양보하고 부딪힐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미선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실 강태풍은 오미선이 들고 있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있었는데 오미선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착각한 거였죠. 오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강태풍이 떨어뜨린 코스모스 한 송이를 오미선은 주었어요. 그 꽃은 나중에 태풍 상사 사무실 꽃병에 꽂혔습니다. 강태풍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은 미선이 가져온 그 코스모스를 유심히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태풍은 평생 아버지에게 자신이 키운 꽃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떨어뜨린 꽃이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강태풍이 누군지 아시나요? 압구정 나이트클럽의 킹카였습니다. 여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 남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커다란 키에 잘생긴 얼굴까지 두루 갖춘 그는 패션 리더로 불렸죠. 하지만 정작 강태풍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진짜 소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친구들과의 우정. 또 하나는 꽃이었어요. 강태풍은 장미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미쳐 있었습니다. 그가 키우는 장미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대한민국 국산 장미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태풍 상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강태풍은 고민했습니다. 꽃 연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것인가? 아버지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태풍 상사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강태풍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출근 첫날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사장님 아드님인 것 같아요. 저 머리에 옷 입은 꼬라지 좀 봐. 속엔 뭘 입은 거야?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며칠 나오다 말겠지? 회사에 중요한 건 다 챙겨가겠지? 비웃음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오미선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태풍을 사무실로 안내하고 사원 강태풍이라고 적힌 명함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강태풍 씨 환영합니다. 오미선의 따뜻한 미소에 강태풍은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이탈리아에서 원단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회사는 대방섬유라는 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날 아침 태풍은 그동안 입었던 패셔니스타의 날라리 같은 머리와 화려한 옷들을 벗어던지고 잘 정돈된 머리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진짜 회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태풍이 들어서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자 일제히 태풍을 쳐다보았습니다. 제풀에 지쳐 이젠 모두들 안 나오려니 했습니다. 누구야? 허억 딴 사람이 됐네. 차선택 차장이 놀래 눈이 커졌습니다. 구명관 이사는 경국지색이라 거 인물 한번 훤하구먼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태풍이 웃으며 눈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대방섬유 납품 가시는 겁니까? 그럼 저도 같이 가시죠. 고마진 과장은 들떠 있었죠.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강태풍이 대방섬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오미선 사원님, 뭔가 이상해요. 네? 뭐가요? 엄마가 회사는 세월의 때라고 하셨는데 여긴 그 세월의 흔적이 없어요. 장부나 업무일지 같은 것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여긴 너무 깨끗해요. 서류도 하나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전화선도 다 빠져 있어요. 팩스도 다 빠져 있어요.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오미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풍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망설였어요. 똑똑한 미선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선 씨, 제발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강태풍은 그 말만 남기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을 실은 화물차가 보이는 순간 강태풍은 두 팔을 벌려 필사적으로 차를 막아섰어요. 안 돼요. 계약하면 안 돼요. 운전기사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비켜. 고마진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강태풍. 내가 뭘 안다고.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데. 고마진 과장과 강태풍은 밀고 밀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마진 과장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밀어붙이세요. 그러자 강태풍은 도로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가볼 테면 가봐요. 나를 밟고 가세요. 운전기사는 시동을 걸고 강태풍 코앞까지 위협적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멈췄어요. 사람을 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바닥에 누워있는 강태풍의 얼굴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태풍아, 이 꽃은 지는 게 아니란다.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다. 강태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눈이 꽃잎처럼 그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강태풍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친구인 표백호 사장을 찾아갔어요. 표백호는 표상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표 사장님 도와주세요. 원단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표백호는 강태풍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하지. 일이란 게 말이야, 처음엔 다 아슬아슬한 법이지. 넘어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 그러고는 창고 임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강태풍은 너무 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그런데 그 창고는 완전히 낡아빠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폐창고였습니다. 창문은 부서져 나무 판넬로 막혀 있었고 바람이 숭숭 들어왔어요. 여기 사용을 많이 안 하던 곳인가 봐요. 많이 낡았네요. 표백호의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만한 가격에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강태풍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그를 보고 오미선이 목도리를 둘러주고 귀마개를 씌워줬습니다. 고마진 과장은 강태풍을 원망했어요. 미친놈.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정말 미친놈이야. 그렇게 힘들게 원단을 창고로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대방 섬유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박. 대방 섬유에 납품했으면 우리 미수금 날아가서 부도 났을 거야. 차선택 차장이 강태풍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풍 씨,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 머리요. 고마진 과장이 어색하게 사과했어요. 강태풍 씨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잘못 봤네. 고마진 과장은 왠지 어색해했어요. 역시 강진영 사장님 아들 맞네. 모두가 강태풍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미선이 제안했어요. 우리 원단을 이탈리아에 반품하는 게 어떨까요? 차선택 차장이 주판을 튕겨봤습니다. 이탈리아 원단은 선결제였으니까. 지금 시세로 반품하면 30%는 남겠는데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직원들은 기뻐했습니다. 퇴근길 강태풍은 우연히 신발 가게 앞을 지나다 멈춰 섰어요. 문득 아버지의 금고안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는 누가 무슨 사업을 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풍은 그 수첩을 들여다보다 슈박이라는 신발회사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태풍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구두를 매일 닦았어요. 아버지는 그 구두를 신으면 하는 일이 모두 잘 된다고 믿으셨죠.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아버지의 수첩 속 그 신발 가게였습니다. 강태풍이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책을 읽던 사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관심 있습니까? 사장님은 사투리를 쓰며 명함을 건넸어요. 슈박 대표 박윤철입니다.
선친이 하시던 걸 제가 이어받았으니까에. 32년 된 가게지에. 저도 좀 비슷합니다. 사장님 하며 태풍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는 사장 이런 거 뭐 불편합니다. 장사꾼이 아니고 연구원. 태풍은 사원이라고 인쇄된 명함에 두 줄을 긋고 자신이 직접 사장이라고 써놨습니다. 언젠가 태풍 상사를 이끄는 멋진 사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전 강태풍입니다. 박윤철 사장이 신발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슈박 제이바. 이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안전한 안전화입니다. 박윤철은 삐죽한 철못을 세워놓고 양은 냄비를 내리쳤어요. 냄비는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프라이팬도 찌그러졌고요. 그러더니 안전화를 철못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팍, 팍. 자 보이소 아무렇지도 않지에. 신발은 멀쩡했어요. 와. 강태풍은 너무 신기해서 안전화를 신고 바닥에 박힌 콘크리트 못을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못은 찌그러졌지만 안전화는 끄떡없었어요. 와, 멋지네요. 아니, 젊은 사람이 겁도 없다. 이거 얼마예요? 박윤철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는 돈 욕심 없고 예. 그럼 이거 수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널리 안전을 이롭게 하라. 이게 슈박 안전화의 철칙입니다. 그 순간 박윤철이 강태풍이 신고 있는 신발에 불을 붙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강태풍은 겁에 질렸어요.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지에? 안 뜨거워요. 정말 안 뜨거워요. 강태풍은 박수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불길이 그렇게 치솟았는데 신발에 그을음 자국 하나 없다니? 정말 대단한 신발을 연구해 내셨군요. 이 뒤가 저희 공장인데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박윤철은 강태풍을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원단 창고부터 구두를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강태풍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 신발을 수출해야겠어. 그날 밤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강태풍은 낡은 창고의 원단이 걱정됐어요. 잠도 못 자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들이치는 창문을 비닐로 막으려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죠. 강태풍 씨 조심하세요. 뒤따라온 오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미선 씨? 왜 여기? 저도 태풍 씨처럼 원단이 걱정돼서요. 오미선은 비를 쫄딱 맞았고 두 사람은 원단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야 했어요.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비닐로 막은 창문은 바람이 불어 펄럭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비닐로 몸을 감싸고 서로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어요. 미선과 태풍이 추위 때문인지 꼭 끌어안고 미선은 태풍의 팔베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풍은 섣불리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고 이 낡은 창고를 보고 생각했어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미선을 이 추위에서 지켜주고 싶었고 오미선은 강태풍을 이 회사에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강진영 사장님의 유언이기도 했죠. 미선아, 우리 태풍이 잘 부탁한다. 태풍이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자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폐업 신고서와 위임장. 폐업란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위임장에는 대표 대신 폐업을 신고한다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강태풍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오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이제 진짜로 망한 건가 봐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강태풍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강태풍은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진 과장. 그는 늘 말이 많았어요. 강태풍, 새파랗게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날뛰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고마진 과장은 강태풍이 없는 사이 서류를 조작해 폐업 신고를 냈던 겁니다. 회사의 남은 재고와 거래권 심지어 거래처 계약까지 자기 손으로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강태풍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미선과 함께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피로 세운 이 회사를 서류 한 장으로 끝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풍은 오미선과 함께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위임장 날짜와 서명, 인감의 진위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결국 서류의 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마진 과장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꾸민 가짜 폐업이었던 거예요. 강태풍은 잠겨있는 창고 문을 발로 차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 내 허락 없이는. 원단도 태풍 상사의 식구들도 사무실의 그 어떤 물건도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태풍은 오마진 과장의 배신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강태풍은 자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통장도 있고 이탈리아 원단을 반품하면 숨 돌릴 돈은 해결됩니다. 원단을 반품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 잘 지켜야 해.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 원단 가격도 오르고 있어. 우린 반품을 해도 원단 시장의 다른 상사에 팔아도 이 시세라면 비싸게 팔 수 있어. 미선과 태풍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어느새 둘은 척하면 척이었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오고 있었어요. 강태풍은 다음 사업을 슈박 대표 박윤철 사장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슈박 대표 이민철 사장님의 자신감과 열정이 안전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풍은 그의 성실함 속에서 항상 진심을 다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시 태풍 상사를 살려냅시다. 태풍 상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이 회사에 남으시고 저를 믿지 못하시는 분은 떠나도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강태풍 사장님 똑바로 해야 해. 하늘에서 강진영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셔. 차선택 차장이 말하자 모두 웃었습니다. 강태풍은 그렇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강태풍은 재고를 모아 시장으로 나갔고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납품을 이어갔습니다. 태풍의 밝고 명랑한 성격은 회사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태풍 상사의 신용만큼은 남아있었어요. 며칠 뒤 고마진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표님, 미안합니다. 제가 어리다고 너무 만만히 봤나 봐요. 살고 싶었습니다. 회사는 금방 부도가 날 것 같지. 모아놓은 돈은 없지. 사장님은 돌아가셨지. 빚쟁이들은 쳐들어오지. 그땐 참 막막했었습니다. 저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서요. 강태풍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고마진 과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태풍 상사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간판 위에 세 글자가 새겨졌어요. 영업재개. 강태풍은 손으로 그 글자를 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록은 눈에 보이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날 밤 회사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태풍은 이제 미선과 바늘과 실 같은 존재가 되어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키겠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죠? 강태풍과 오미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슈바가 안전화 수출은 성공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